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등식은, 문자를 포함한 등식은 몇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랑 뭐? 항정식? 항등식과 방정식. 주로 우리는 방정식을 많이 다루죠.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삼각 방정식, 참 많은 방정식을 다루게 될 텐데, 그 두 개를 구분하는 요소는 뭐냐면, 둘의 공통점은 일단 시간에 뭐가 있습니까? 등식이니까 당연히 등호가 있겠지, 이 등식아. 그렇죠? 또 뭐 있겠어요? 내가 모르는 미지수가 있겠죠. 근데 방정식은 그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는 게 방정식이에요. 이랬을 때 이 참이 되는 미지수 값을 한 글자로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방정식은 어디다 목적을 둡니까? 네, 해를 구하는 쪽. 그 무수히 많은 숫자 중에 이 식을 참 만드는 이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데 목적성을 두는 겁니다. 근데 항등식은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숫자가 다 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수학적으로 그 의미가 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는 미지수에는 별 의미가 없다 보니까 미지수가 아닌 다른 쪽에 의미를 두죠. 그 다른 쪽이 뭐예요? 네? 개수, 그렇죠. 개수의 목적성을 둡니다. 개수. 개수의 목적성을 둔다. 그래서 이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개수의 목적성을 구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개수가 안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개수가 목적인데 개수가 나와 있어.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수를 숨기죠. 그래서 숨겨서 이 개수를 모르게 만들었을 때 이 개수를 우리가 네 글자로 미정개수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그래서 항등식의 목적은 무엇을 구하는 데 있다? 미정개수를 구하는 데 목적성을 둔다. 그래서 그 미정개수를 구하는 방식을 미정개수법이라고 부른다. 그 미정개수를 구하는 방식 두 가지가 존재하죠. 어떤 거? 네, 수치 대입과 개수비교법. 누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 개수비교법이 압도적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국가는 뭐 수치 대입도 꽤나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누가 더 많이 쓰이냐, 적게 쓰이냐가 아니고 상황에 맞추어서 이 식은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내가 모르는 미정개수를 구하는 게 빠르겠다. 그럼 숫자를 집어넣는 수치 대입으로 가시는 거고, 그러지 말고 좌우를 쫙 분배해서 차수별을 쭉 나열한 다음에 각각의 개수를 비교하자. 나열하는 게 낫겠는데? 그러면 개수 비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의 노가다를 띠는 형태가 개수 비교가 많다 보니까 개수 비교를 좀 뭐 질라전풀이라고 오해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정개수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인 거니까 이건 질라전풀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문제들은 개수 비교로 푸는 방식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할 테고. 근데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 이렇게 항등식이란 말을 노골적으로 주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그러죠. 이 식이 항등식임을 아는 몇 가지 포인트적인 문장들이 나오는데 그 문장에 보통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모든 실수 뭐 x에 대하여, x에 대한 항등식일 때죠. 이게 어떤 문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일 때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등식이 성립. 그럼 이 어떤 등식은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과 같은 말이 뭐 있나요? 모든과 같은 말로 쓰이는. 네. 네 친구. 이미애. 네 친구. 임의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 성립. 이래도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임의 의는 모든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맥상통, 뭐 같은 의미, 쌤, 네, 그런 의미죠. 세 번째, 또 자주 나오는 표현에 보면
실수 x에 관계없이 어떤 등식이 성립. 네, 이럴 때 역시 x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늘 참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x에 대한 항등식을 표현하는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말들 이 주로 x에 대한 항등식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풀이를 보통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죠. x가 있는 것과 x가 없는 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모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그냥 가로로 처리를 하지 말고 그냥 문자로 처리할게요. 그러니까 x가 있는 것과 x가 있는데 x를 다른 글씨로 x가 있는 것과 그 다음에 x가 없는 것을 이렇게 분리하시는 겁니다. 얘가 cx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연히 좌우를 비교했을 때 a와 c는 같게 되고 b와 d는 같다. 이렇게 푸시는 거고 만약 a x 더하기 b는 0 이렇게 되면 그때는 a 값이 0, b 값이 0으로 처리하시죠. 네. 이유는 여기 뒤에 이렇게 0이 생략되어 있고 d도 플러스 0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는 게 빠르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항등식을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혹시 선생님 차수가 x에 대한 1차가 아니고 2차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잖아요. 2차면 2차대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2차 있는 항, 1차 있는 항, 그 다음에 x가 없는 항끼리 모아서 서로 이제 비교하고. 이게 만약 는영꼴이라면 그때는 똑같죠. x 앞에는 x 제곱의 개수 0, x의 개수 0, 그 다음에 상수도 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수별로 나열하시면 돼요. 자, 그러한 문제들로 여기가 구성되어 있는데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 하나를 해봅시다. 문제는 조건이 주어져 있겠죠. 이게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구분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질 겁니다. 문제가 잘 읽으셔야죠. 문제만 읽어보시면 알아요. 이게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읽어봤더니 뭐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아니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표현법으로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을 알았다면 그 다음은 이제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될 거는 차수별로 정리한다. 차수별로 정리되어 있네요. 물론 여기는 차수별로 정리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방법은 두 가지죠. 그렇다면 이걸 분배해서 개수를 비교할 건지 아니면 적당한 숫자를 대입할 건지 여러분이라면 뭐를 하실래요? 너라면 뭘 하실래요? 수치 대입, 개수 비교 이 문제는 뭐 눈치를 봐. 이게 뭐라고 이거 눈치를 봐. 뭐 수치 대입도 괜찮아. 개수 비교도 괜찮고. 봐봐. 기껏해 2차밖에 안 됐잖아. 아유, 너 딸랑이 2차밖에 안 되니? 근데 빨리 분배해 줄게 내가. 이 자식 기다려봐. b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는 아니죠. 여기도 2차가 있네요. 그냥 빠르게 전개합시다. b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x제곱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2c 이제 동량끼리 모으시면 됩니다. b 플러스 c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2c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좌변과 비교해 보세요. b 플러스 c는 제곱의 개수인 1과 같아야 되고 a는 b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2c는 6과 같아야 되겠네요. c 값이 구해주죠. 마이너스 3 그럼 C값을 위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되니까 B값은 4. B에서 C를 뺀 게 A니까 A는 7.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주저하는 시간에 주저가 된다는 얘기는 사실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네가 보자마자 가 아니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두 개 중에 뭐가 낫지를 고민하는 순간은 비슷비슷하다는 뜻이야. 그럼 빠르게 그냥 아무거나. 자, 여기는 이제 개수 비교를 선택한 상태일 테고,
여기 이제 수치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나 같으면 수치 대입할 건데요 라고 하셨으니 수치 대입이라면 x에다가 뭘 대입하는 게 적당할까요? 뭐 아무거나 네, 0부터 먼저 대입합시다. 0 집어넣으면 x가 싹 다 지워지기 때문에 좌변이 6이 남고 우변은 여기가 0이 되죠. 그럼 이 곱해져 있는 얘가 다 지워지고 0, 0 그럼 마이너스 2c 따라서 c 값은 마이너스 3. 그럼 이게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알았으면 이거 빨리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3입니다. 알았으니까요. 그 다음 이제 c 값은 찾았죠. 근데 b 값을 찾아야 되는데 b 값 구하려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 게 좋아요? 근데 b 여기 있는 c는 가지고 있는 인수인데 b가 안 가지고 있는 인수인 뭐 이 정도 대입하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네. a부터 구할까요? 그럼 둘 다 가지고 있는 것 x 값 마이너스 a부터 구합시다. a가 구해져야 b 값도 좀 원활하게 될 테니까. 그럼 b, c를 동시에 지을 수 있는 인수는 x 플러스 1 여기도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으니까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니다. 그럼 좌변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6 우변은 다 0. 따라서 a는 7. 또 써야 되죠. 7. a는 플러스 7입니다. 자, 남은 문제 b 값 구하면 되니까 아까 b 값은 x와 x 플러스 1 인수를 가졌으니까 이 정도가 적당해 보여요. 그럼 x에 2를 대입하게 되면 2 대입하면 4 플러스 14 플러스 6. 그건 저기다 2 대입하면 2, 3은 6b. 네. 뒤는 지워졌고요. 그럼 6b의 값이 24. 따라서 b 값은 4. 뭐 이런 식이죠. 네. 근데 보신 바와 같이 2차 정도라면 그냥 머리 굴려서 막 숫자 대입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계산해야 되잖아. 계산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 정도는 2차 정도네? 2차면 그냥 분배하지. 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네. 3번 x-y가 1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의 y에 대해서 다음이 등식이 성립할 때 1번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게 뭐 하라는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xy가 있는데 그 모든 실수 xy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 그럼 이 등식은 무슨 등식이죠?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그래서 원래는 x가 있는 것, y가 있는 걸 따로따로 어떻게 분리해주고 xy 없는 것도 정리해줘야 되는데 위에 조건이 있잖아요. 문자를 두 개씩 풀 필요 없이 한 문자로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x를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문제를 보시고 x가 많은지 y가 많은지 봐야 되는데 둘 다 비슷하니까 이 항에서 항 계산하기 편한 걸로 합시다. x는 y 플러스 1. 주어져 있는 x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뭐 y로 정리하냐 x에 정리하냐 전혀 의미가 없어요. 같은 말이니까. 그럼 a 가로 y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bx by 플러스 1 y 플러스 cy 제곱은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리학끼리 모읍니다. ay 제곱 플러스 2ay 플러스 a 플러스 by 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cy 제곱 마이너스 3은 0. a 플러스 b 플러스 c y 제곱 이렇게 세 개 썼고요. 그다음 y가 있는 것 플러스 2a 플러스 b y 이렇게 두 개 썼고요. 마지막 플러스 a-3은 0. 그럼 이렇게 되면 y에 대한 항등식이 성립하죠. x는 사라졌으니까. 그럼 얘가 0, 얘가 0, 얘가 0이 되겠죠. 여기서 a값 구하고 a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b값 구해주고 a, b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c값 구해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이거 하시고. 자, 밑에 있는 6번 문제. 다항식 px에 대하여 x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이 참이될 때 a, b값 구하는 거죠. 분배를 하기에는 물론 우리가 사람이 우리는 나름 그래도 공부한 지식인이잖아요. 사람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 오른쪽이 몇 차식이에요? 3차식이죠. 그럼 좌변도 3차식이 돼야 될 텐데 여기는 1차밖에 안 돼요. 그럼 앞쪽 가로를 풀어서 3차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2차. 얘는 몇 차? 1차식. 무조건 1차식이야. 그래야 3차가 나올 테니까. 더군다나 3차 앞에 개수가 1인 걸 알았으니까 여기는 뭐로 시작하죠? x로 시작합니다. 그럼 아무나 두세요. 이렇게. x 플러스 c. 상수까지는 모르겠으니까. 그럼 이제 분배합니다.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마이너스 x 여기 플러스 ax 부르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ax 상수항 b 마이너스 2 얘가 얘랑 같아야 돼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 또 c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c 값 대입하면 이제 b 값 나올 테고 여기는 a 값은 뭐 당연히 나올 테고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은 이거는 이제 차수를 내가 유추해서 당연히 여기 있는 px가 1차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유추해서 푸는 방식이 있는데 간혹 저 차수를 따지기 어렵거나 아니면 몇 차인지 아예 따지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몇 차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조건만 가지고는 몇 차인지 모를 때. 그럴 때는 이런 문제에서는 수치 대입법이 적당하겠죠. 어떤 숫자를 대입하는 게 좋아요? 1과 왜? 왜냐가 물어본다면 px가 지금 명확하지 않잖아요. 나머지는 어쨌든 a, b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별 문제 없는데 이 px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px를 지울 수 있는 방식은 앞에 곱해진 얘가 0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던 거예요. 그럼 x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px 자리는 완벽히 다 없어지죠. 1 대입하면 좌변은 a 플러스 b, 우변은 1 대입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어떤 숫자가 나오겠지? 위아래를 연립하시면 ab가 나옵니다. 이런 방식도 있는 거죠. 뭐라고 설명드렸나요? 나머지 정리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식 자체는 나눗셈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제수라는 거 우리가 나누는 식을 말한다고 그랬죠? 나누는 식이 몇 차식? 1차식일 때. 세 번째, 뭐는 중요하지 않으며? 몫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며 주로 뭐를 구하라고 할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할 때. 이때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 자체 이렇게 써져요. fx를 원래는 이런 의미죠. x-알파로 나누면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 rx라고 써야 되는데 나눈 식이 1차식이니까 남는 나머지는 뭐가 돼야 되죠? 상수. 문자식을 나눌 때는 차수를 비교해야 되는 거고 숫자를 나눌 때는 그 나눈 숫자와 나머지의 크기 비교를 하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 작냐. 그렇지. 나누는 숫자보다 만약 숫자로 나눌 때 나누는 숫자보다 나머지가 크거나 같을 수 없죠. 작거나 아니면 0이 돼야 돼요. 근데 문자식을 나눌 때는 그때는 숫자의 크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차수를 비교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호준아? 어깨 좀 펴봐. 차수를 비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남는 나머지는 1차보다 차수가 낮은 근데 1차보다 낮은 차수는 상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제 x를 안 붙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은 굉장히 촌스러운 표현이죠. 출제자나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빠르게 땡땡땡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 거야? 수학적인 문제를. 수학적으로 풀려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땡땡땡 처리를 없애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fx는 x-알파와 목 qx의 곱이며 나머지 r의 합이다. 이게 빨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이것마저도 나머지 정리해서 간단한 문제라면 필요 없는 식인 거지. 엄밀히 말하면 필요하지만 간단한 문제라면 빨리 가야 돼. 뭘 빨리 가야 돼? 항등식이잖아. x에 뭘 대입해요? 알파. 왜? qx는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 안 나와 있을 거거든. 나와 있어도 굉장히 축약된 함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얘 불명확한 얘를 지우기 위해서는 앞에 곱해져 있는 제수가 0이 되는 값을 선택한다. 그게 알파다. 그 알파를 관계식에 대입해서 F알파를 구하면 그게 나머지다. 이게 나머지 정리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네. 되셨죠? 자,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빨리 풀어드릴게요. px를 x 플러스 1, x-3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봐봐. 이거 식 쓰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야. 저 정도를 식을 쓰는 거는 소모적인 일이야. 이렇게 목 qx 나머지 5 그다음에 똑같은 px를 x-3으로 나누면
나눈 숫자가 다르면 목도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q 프라임 x라고 쓰고 표현만 하는 겁니다. 다르다는 의미로.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난이도에서는 소모적인 일이라고. 저렇게 쓸 시간에 뭐 쓰셔야 돼요? 아, 이 재수가 0이 된 x를 여기다 p에다 대입하면 p-1은 나머지 5랑 같구나. 이게 문제를 보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재수가 0이 되는 x값인 3을 저 관계식 p에다 대입하게 되면 p3의 값은 뒤에는 숫자인 -3과 같구나.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식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식을 써야 돼. 이건 나머지 정리가 아니잖아. 나머지 정리는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눴을 때고 얘는 x에 대한 2차식이잖아요. 그럼 식을 쓰고 시작해야 되죠. px는 x 플러스 1, 식을 바로 쓸게요.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몫이 있겠지. 근데 몫이 위에서 q 프라임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q2 프라임 뭐 이렇게 합시다. 상관없으니까. 아무나 뭐 딴 걸 쓰던지 니가. x-3이라고요? 아, 그러네. x-3. 나머지는 뭐예요? 이게 중요해. 이 문제는 이 부분이 중요해. 나머지는 뭐라고 써야 돼? rx? 촌스러워요. 좀 더 세련되게. 뭐가 맞아? 세련되게. 그렇지. ax 플러스 b. 이게 좀 더 멋스러운 표현이죠. 왜 선생님 이렇습니까? 나누는 게 몇 차예요? 2차식입니다. 그럼 남는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이야. 1차 이하의 식을 대변하는 관계식은 저렇게 써야 되죠. ax 플러스 b. 그랬더니 미정계수 2개 튀어나왔죠? a값, b값. 저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식 2개 필요한데 그 식 2개는 여기 있네요. 첫 번째, x에 -1을 먼저 대입합니다. 이 밑에 있는 관계식에다. 그럼 좌변은 p-1이 5. 우변은 -1을 대입하면 얘가 0이 되면서 이 부분이 지워지죠. 대신에 여기도 주면 안 되죠. x에다 -를 대입한 거니까 -a 플러스 b. 이번에는 당연히 3을 대입해야 됩니다. 3 대입하면 좌변은 p3. p3은 -3. 우변은 얘가 0이 되면서 쫙 지워져요. 여기다 이제 3 대입하면 3a 플러스 b. 위아래를 연립. 아래수 위를 뺍시다. 그럼 4a. 아래수 위를 빼면 -8. 따라서 a 값은 -2. 그럼 a 값 -2. 플러스 2 넘어가면 -2. b 값은 3. 따라서 내가 구하려고 했었던 나머지는 -2x 플러스 3이 된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인수 정리는 그냥 나머지가 뭐인 거예요? 아까는 F알파가 나머지였다면 이번에는 F알파가 0. 나누고 떨어진 거니까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가 0인 거죠. 그 내용이라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크게 다를 거 없으니까. 조립제법 못 하시는 분 괜찮아요. 여쭤보는 거예요. 난 조립제법을 까먹었다. 그럼 이것만 기억하자. 조립제법은 언제 쓰는 거니 도대체? 조립제법 언제 쓰는 거예요? 조립제법은 이거 저번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다 설명했었어요. 조립제법은 뭐랑 내용이 개념이 거의 유사하죠? 나머지 정리와 개념이 거의 유사해. 근데 여기다 뭐만 붙이면 돼요? 목까지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정리는 몫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어떤 다항식을 1차로 나누는 거예요. 똑같이 1차로 나눠야 됩니다. 근데 나눴더니 목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래. 그때는 뭐 쓴다는 얘기예요? 조립제법 쓰는 겁니다. 네, 저기 쓰는 방식도 나와 있고 저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목요일까지는 일단 여기는 실전 감각까지는 놔두고 최소한 여기 뭐예요 이름이? 기본 핵심 유형 익히기 35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합시다. 네, 수고하셨어요.